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십니까,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혹시 메디컬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아, 저 굉장히 좋아하죠. 이 수술실의 그 긴장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기도 합니다. 아, 거기 이제 의사의 감정이입을 하시는군요. 좀 네. 누워있는 환자의 감정이입이 되면 너무 무섭던데. 하지만 이렇게 촥, 메스! 이런 거 씻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 너무너무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수술대 앞에 서갖고 의사의 그 비장한 눈빛과 네. 함께 야, 이제 한번 갈라보자 하는 그런 느낌, 한번 사람 살려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되는 시대가 바로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정밀하게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바로 짚고 네. 그리고 자동으로 탁탁탁 이루어지는 네.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감동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세상이 이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래 수술할 때 의료용 로봇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의료용 로봇이 수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출연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서지컬의 권정태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으면서 27년간 연구한 메디컬 로봇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과 창업을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창업을 해서 지금도 카이스트 안에 있지만 저희가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이제 혁신 의료 기술로 되어서 지정이 되어서 이제는 병원에 보급이 될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로봇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이거 힘을 조절하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로봇 중에서도 의료용 로봇에 주목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외국의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아이템을 택한 것이 사실은 메디컬 로봇 중에서도 수술용 로봇입니다. 정말 자신감이 굉장한. 예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네. 달에 사람을 보낼 때 했었던 그 말이 생각나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네. 남들 다 쫓아올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네. 한 방에 어나더 레벨을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의료용 로봇이 어떤 건지 대표님께서 조금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의료용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수술할 때 쓰는 로봇. 그 다음에 또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간호원처럼 보조해주는 로봇. 그 다음에 또 수술이 끝난 환자들 재활할 때 쓰는 로봇.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로봇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산업용 로봇이랑 다르게 이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처음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이점이. 사실 산업용 로봇은 어떤 자동화된 라인에서 제품을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생산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스피드에 중점을 뒀다면은 의료용 로봇은 의사들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주 명의가 되어서 수술을 잘하는 레벨까지 가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데 로봇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정교한 수술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터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이렇게 로봇 수술이 굉장히 뜨고 있는 거죠. 시청자분들께 자메닉스라고 대표님이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로봇이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수술의 역사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장기가 이 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 서저리라고 해서 개복 수술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장기를 보고 거기에 또 암세포 같은 것을 확실하게 보고 손으로 투술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그다음에 꿰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 외과의 대가들은 Great surgeon makes a great scar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병은 나을지 몰라도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장기가 많이 없어지면은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는 배에 복강경을 이용해서 구멍을 4개 뚫고 복강경 카메라를 하나 넣고 수술 도구를 2개 내지 3개를 넣고 하는 수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편합니다. 근데 의사들한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카메라를 보고 손으로 수술하는 게 사실은 배가 안 보이잖아요. 뱃속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냥 열고 딱 보는 게 제일 의사들 답답하니까. 입장에서 편할 텐데. 그래서 이제 로봇이 거기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 로봇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텔레 로봇이라고 보여집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 그래서 의사가 환자 옆에 서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좀 떨어진 그래서 마스터 콘솔이라 그러는데 의사들이 콘솔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마스터 핸들에서 인지해가지고 그것으로 로봇이 움직여서 그 로봇이 몸속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도 환부에 가까이 가 있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가 1cm 움직이면은 로봇 끝이 1mm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정교한 수술을 하는 거죠. 비례 제어가 다 되죠. 그래서 로봇을 쓰면은 아주 정교한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로봇 썼더니 이제 암 수술에 후유증도 좋고 그다음에 리커버리도 좋다. 그다음에 서바이벌 레이트도 좋다. 이런 것이 이제 인정되기 시작해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복강경 수술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이번에 개발하신 그 자메닉스는 또 다른 종류의 다음 세대 로봇인 거로 보이는데 그건 어떤 로봇인가요? 사람의 몸에는 관이 많아요. 뭐 작은 관들은 요관, 우리 오줌이 나오는 요도, 요관도 있고 혈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도, 이것도 하나의 관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 이것도 하나의 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 있다면은 사람의 몸에 배를 째거나 뭐 구멍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그걸 접근하는 자연 거죠. 개구부라 그러는데 자연 개구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환자에게 좋습니다. 전혀 몸에 어떤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뱀같이 생긴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뱀같이 생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카메라가 달렸어요. 아마 내시경 검사를 받으니까 잘 이해가 되실 텐데 그 검사하고만 하고 나옵니다. 근데 거의 저희는 내시경 끝에 수술 도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뱀같이 몸속에 들어가서 필요한 환부를 째고 잘라내고 그다음에 꼬매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환자에게 최소한의 하여튼 뭐라고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자메닉스의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신장 결석 수술에 타겟팅을 했어요. 그 가장 아프다는 그거죠, 신장 결석은. 신장에 돌이 이제 결석이 생기면은 이게 흘러나오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돌이 작은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수술이라고 해서 밖에서 초음파로 그냥 때려서 돌을 깨는 겁니다. 근데 돌을 깰 때는 이게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돌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 또 깨진 돌이 흘러나올 때 요 돌을 긁으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피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혈뇨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남아있는 돌은 또 다시 자랍니다. 그러면 재발하고 그래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돌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이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요도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뱀같이 생긴 내시경인데 이건 작은 내시경이에요. 직경 3mm 이하예요. 3mm짜리를 집어넣으면 유연 내시경이기 때문에 요도를 타고 콩팥까지 갑니다. 방광을 거쳐서. 그러면 그 끝에 카메라가 있어서 돌이 어디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방방이 돌아다니는데 이 콩팥에는 칼릭스라는 방이 한 7개쯤 있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는 패스가 좀 복잡한데 현재는 의사분들이 내시경을 손으로 붙잡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에 어떤 돌이 있는 방까지 찾아간 다음에 거기에 레이저를 가지고 돌을 깹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네.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을 잘라서 베스킷으로 그거를 하나씩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 돌이 하나만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고 또 큰 돌을 잘게 부수면 여러 번 갖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하는 의사도 한두 번은 또 실수해서 요도를 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못해서 큰 돌을 꺼내다가는 요관에 큰 상처를 입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안전하게만 하면은 환자에게는 제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정밀하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로봇화 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로봇이 뱀같이 생긴 로봇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보고 레이저를 이렇게 조사해서 큰 돌을 깨는데 아주 정밀하게 잘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자들은 수술하는 동안에도 숨을 쉽니다. 그러면 이 돌이 콩팥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매뉴얼 할 때는 그것을 움직이는 돌을 레이저로 딱 맞춰갖고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 옆으로 지나가면은 그 레이저가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 수술 후에도 점막이 손상되면 그만큼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이 환자가 숨을 쉬면 그걸 보고 AI 테크놀로지 이용합니다. 로봇이 따라 움직입니다. 똑같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아주 정밀하게 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 로봇은 들어갔던 패스를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를 다음에 다시 갈 때는 그 기억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기서 또 AI를 씁니다. 저희가 더 옵티멀 패스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돌을 끄집어내옵니다. 거의 원 버튼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한 번 의사가 컨트롤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훨씬 더 의사들의 수술 시간도 줄어들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그 효과도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고 후유증도 적은 거죠. 그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그 환자의 회복 기간은 또 수술 시간이랑 좀 비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메닉스가 굉장히 빨리 그걸 단축시켜 주니까 그 환자의 회복 기간도 확실히 단축이 되겠네요. 네. 직접 보고하는 것처럼 할 수 네. 있고 수많은 그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구조가 똑같지 않잖아요. 교과서에서 본 것과 실제로 열어봤을 때 어떤 그런 모양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움직임 때문에 아까 있었던 구멍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가능한데 혹시 AI들은 좀 당황해서 어디 갔지? 하면서 다른 구멍으로 간다든가 그런 변수들에 대응하는 것들은 원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과연 있을까 하는 좀 걱정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 수술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AI들이 결정을 하는데 의사들이 보고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그냥 손으로 움직이면은 바로 의사들이 컨트롤한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로봇이 AI를 가지고 완전히 어토노머스하게 수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자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의사들의 수술 능력을 증대시켜 주는 거죠.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또 의사를 더 편안한 자세로 수술할 수 하면은 그게
더 좋은 수술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더 작고 정밀하고 떨림을 없애주고 네. 그리고 단순 작업을 줄여주고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질병에 가장 치료를 잘하는 병원, 그리고 가장 오래 연구한 교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의료 로봇 분야가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진짜로 이 수술을 몇십 년 하신 대가가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려고 줄을 섰었잖아요. 리스트가 있어요. 명의 리스트. 네. 근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의 어떤 기술을 손으로 배우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명의가 많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지방에 있는 병원들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의사분들도 로봇을 이용하면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맞아요. 사회 문제도 해결하네요. 개발 단계가 아니고 이미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으로 수술을 해본 분들의 어떤 벤치마킹도 있었을 거고 그분들의 피드백이 있었을 텐데 그 의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희가 의사분들에서 피드백 받고 환자에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일단 의사분들은 편한 환자에서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막 이 호흡과 그다음에 또 이 오줌의 흐름으로 해서 돌이 움직이는데 그거를 다 로봇이 보상을 해주니까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레이저를 쓰는 시간도 훨씬 줄었다. 그러면 이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전체적인 또 바스켓으로 이 꺼내는데 자동으로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좋았다. 그래서 전체 수술 시간도 줄어드니까 마취 시간도 줄어들어서 환자 회복도 빨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환자는 실질적으로는 혈뇨가 줄었다. 그래서 이제 후유증이 훨씬 적다. 나중에 CT를 찍어갖고 다 테스트해보면 잔석 제거율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재발할 확률이 손으로 수술한 것보다는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수술하게 되면 그때 수술 비용은 비싸지만 재발하고 몇 번 수술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보면은 아마 의료비로서는 경제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혹시 연구 개발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굉장히 어려웠죠. 한숨에서 많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 연구진이 거의 의대를 졸업하는 수준으로 의학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를 다시 한 느낌이고 저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수술실 가서 연구 연가를 수술실에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텍사스 대학병원에서도 또 몇 개월이 있었고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 의료용 로봇이 점점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트렌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연간 1만 건의 수술, 의료용 로봇이 바꾼 패러다임. 의료용 로봇은 최근 20년 새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연구는 물론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시장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의료용 로봇은 응용 영역에 따라 수술용 로봇, 재활 보조용 로봇, 진료 보조용 로봇, 비진료 보조용 로봇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은 기존의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 방법이 아닌 최소한의 피부를 절개하여 해당 부위에 복강경 또는 내시경을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심장, 정형외과, 신경외과적 수술과 같은 치명적인 수술에도 의료용 로봇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에서는 수술용 로봇이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로봇 수술이 도입돼 활발히 시행된 것은 2005년 이후지만 그 개발의 시초는 19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FDA에서는 제우스, 다빈치 등 5종의 수술 로봇의 의료용 사용을 허가했는데요.
이후 통폐합 과정과 실제 시장에서의 도태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다빈치 시스템이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빈치는 시술자에게 좌우 반전 없이 15배까지 확대된 입체 영상을 전달하고 로봇팔의 시술자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전달함으로써 기존에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시술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비뇨의학과 질환인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수술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건 가량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술 분야에서는 로봇 수술의 안전성과 정확성, 비침습성이 인정을 받아 해마다 그 활용과 시행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술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미 시판 단계에 이른 수술 로봇도 있습니다. 이들이 시중에서 기존 다빈치 시스템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며 더욱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수술용 로봇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의료 산업에서 수술 로봇 분야의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큰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그것보다도 TV 시장, 세계 시장의 50%예요. 네. 에어컨 시장, 세계 시장의 30%예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의료기기, 수술 로봇을 떠나서 의료기기 시장은 일회용품 다 포함해서 한 1.7%예요. 우리가 너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왔어요. 네. 외국에서 도입하는 로봇만, 의료기기만 사실 병원에서 쓰려고 그랬지, 이런 국내에서 개발된 거에서는 생각을 별로 못 했는데, 사실 개발도 별로 안 됐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다빈치하고 경쟁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라는 것도 개발이 2018년에 돼서 시판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뼈 수술, 고관절 수술, 무릎 관절 수술, 그 다음에 또 스파인 서저리, 이 등뼈 수술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로봇도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장 결석 수술 로봇, 그다음에 그것을 관내 수술이라도 엔돌루미널 서저리 로봇 해가지고 뱀같이 휘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시판되는 그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네. 성장할 거로 보이는데 외국은 제우스, 다빈치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우리도 허준, 유이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자미닉스가 사실은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팡이에 있는 뱀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봇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글로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자미닉스가 됐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항상 독한 질문 하나씩 드리는 독하다 이 독실 빰빰. 결국엔 제가 듣기에는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 성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시니까 이거를 타개하고 넘어가야지만 또 후발주자들, 후배들에게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당연하죠.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그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K-메디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고, 그 홍보를 넘어서 사실은 글로벌 이 의사들 그룹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자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시험해 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논문 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제적으로 논문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 제품을 써서 내가 수술을 했는데 이만큼 결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나와야지만 미국 어떻게 보면 의료계도 믿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거 안 됩니다. 의료기기는. 네.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의 연구가 바탕이 되고 오랫동안의 환자의 데이터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혹시 다음 로봇 생각하신 거 있나요? 혹시 저는 우주 영화를 보면 항상 어느 패드 안에 들어가서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수술도 해주고 알아서 제어도 주고 이거 다 해주는 그런 로봇은 언제 나오나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사실 그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대부분 지금 복강경 수술 로봇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주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환자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내고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제는 다음 단계는 무침습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몸에 째는 것이 없는 거죠. 구멍을 뚫는 게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게 플렉시블 엔도스코픽 서저리 로봇. 그러니까 유연 내시경 수술 로봇.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은 환자 중에서 위암 환자가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내시경으로 매년 검사하기 때문에 다 일찍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위암 환자의 70%가 초기 위암 환자입니다. 근데 현재 하는 수술 방법은 초기 위암일 때 암이 이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 있는지 아래 부분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반을 잘라냅니다. 위쪽 반을 자르든지 아래쪽 반을 잘라서 위를 살립니다. 근데 초기 위암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시경처럼 입으로 들어가서 위 안에서 이 암 부위를 잘라내고 꼬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지금 그런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 곧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뭐 요즘은 조그만 용종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떼버리고 바로 네. 조직 검사하잖아요. 확실히 세상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또 교수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좀 응원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3를 보면 다스베이더의 아내가 공주 파드메거든요. 네. 그런데 쌍둥이 레아와 루크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때 보면 로봇이 직접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고 네.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출산을 돕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미래에는 수술을 로봇이 도와주는 걸 넘어서 이런 관리까지도 그리고 간호하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의사를 대신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의대에서도 이 로봇 수술 과목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의의 개념도 로봇 수술의 대가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료용 로봇 기술 자체가 이제 로봇 기술과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입니다. 오늘 호모디지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